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너무 오래전이라서요. 3학년 1학기의 화학 파트 중에서 물질의 변화를 했었거든. 그래서 물질의 변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풀어온 것 중에 오답도 있어요. 질문도 하고요. 테스트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화학 법칙에 대한 얘기와 열의 추리까지 해서 1단원에 있는 3학년 1학기 화학 파트 끝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물리야. 물리는 3학년 물리는 엄청 어려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은 변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냐면 물질의 변화. 자,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변한다. 무조건 변한다. 자, 물질이 변하는데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있을 뿐 사실은 물질은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의 변화에도 그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은 변해? 라고 하는 성질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성질이 변해요 라고 하는 아이와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없어 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칠판에 써준 것처럼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반응하면 두 개의 물돼요 이래요. 자, 그랬을 때 수소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고 산소는 꺼져가는 물질을 살려내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은요 터지거나 불꽃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을 꺼지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물이 되면서 전혀 다른 성질로 변했네. 자, 성질이 변하는 걸 우리 무슨 변화? 네, 이걸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해.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라고 하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수소라는 분자가 물이라는 분자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이 뭐했다?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자가 수소와 수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라는 기체가 그래서 수소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이라고 하는 분자로 변했어.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화학 변화한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물질 중에 성질의 변화가 없는 아이도 있어. 없는 아이는 소금에다가 물을 탔더니 소금물이 되잖아. 자, 근데 이 소금은 타기 전에 짜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물에다가 녹여도 여전히 짜다라고 하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럼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뀐 거야. 이렇게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는 걸 무슨 변화? 물리 변화라고 한대. 자, 그럼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분자가 바뀌지 않았구나. 되겠어? 그러면 분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뭐가 바뀐 건데? 그건 분자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래서 단지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지 되니 분자의 종류는 바뀐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화학 변화와 분자의 변화가 없는 물리 변화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는 건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의 종류의 변화가 없는 건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다.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가 있고 모양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금물이 되는 혼합을 만드는 것들이 다 물리 변화에 속해. 그런가 하면 성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물질이 타는 연소, 녹슨다, 부패한다, 발효한다. 되겠어? 또는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음식을 소화시켜요, 호흡해요.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변화의 일종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중 우리가 관심 갖고 배울 거는 화학 변화인데 물질이 됐어. 성질이 확 바뀌는 화학 변화의 과정을 나타낸 걸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아까 어떤 사람 쓸 때도 봤는데 반드시 플러스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반응해서 두 개의 물때 써요. 이렇게 돼요. 이 화학 반응식에는 플러스 화살표 빼고요. 마이너스 같은 거, 곱하기 같은 거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되겠어?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 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변하기 전 물질.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 물질.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생성 물질이라고 하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왜? 사실은 실제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는 수소 원자가 아니고 수소 분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이 실제로 상온에서 존재하는 상태로 쓴다. 그래서 수소 기체는 H2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산소 기체도 O2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바뀔 수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면 산소 원자 두 개가 하나로 준 거잖아.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커다란 숫자 개수까지 맞춰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대표적으로 물 되는 과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중고등학교 때 다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의 대표적인 금속 구리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태웠더니 산화구리가 이해되거든요. CO. 그러면 이거 개수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책봐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질문 21 질문 없어? 없어? 할만해? 자, 넘겨서 22페이지 질문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책을 자, 근데 거기서 꼬매가 22페이지 3번 그림이요. 우리 이거 설명해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철과 황을 섞어가지고요. 섞어놔도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으니까 A요. 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석에 달라붙고 철 때문에 B요. 염산을 떨어뜨리면 모든 금속은 산성이랑 만나면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해 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나로 가면 철과 황을 섞은 다음에 가열하면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의 성질이 없어서 C요. 자석 갖다 대도 붙는 물질이 없습니다. D요. 똑같이 염산을 떨어뜨려도 순수한 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가열하기 전과 가열한 후에 물질의 성질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살짝 더 보시면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랑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아가들 보십시오.
시간 모자란 사람이요. 네, 몇 개 남았어? 자, 바쁜 사람들은 그 뒤에 답안지 달려 있어요. 맞죠? 뜯어서 찾죠. 답안지 뜯어서 찾죠. 채점 다 된 사람들은 맞은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주원아 몇 개? 어? 혜경이는? 윤재? 응? 현우? 희원이? 예준이 몇 개? 자, 그럼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여기 괜찮아. 1번부터 6번까지 할만했어. 넘길게.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10번. 10번. 딴 사람은 없어요. 10번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가를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숫자를 다 합하라는 얘기니까 완성해야 되겠죠? 가를 보시면 EAG2O가 AG가 되고 O2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원자의 개수 맞춰 보시면 되는데 은이라고 하는 원자는 2 곱하기 2 앞에 있는 큰 숫자와 작은 숫자 곱하면 총 원자수 나온다 그랬죠? 4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AG가 4여야 되겠죠? 되겠어? 그 다음에 O2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와 원소 뒤에 있는 작은 숫자 곱하면 총 원자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자 2개 있으니까 얘 개수가 필요 없어요. 그쵸?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 보시면요 나는 H2O가 EH2O2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H2 플러스 O2가 EH2O 된 거 역반응이거든요. 숫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라고 하는데 이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킹 파우더예요. 얘를 열분해하면 Na2CO3 더하기 H2O 더하기
오늘 보시면 여기에 나트륨 원자 2개 있어. 네, 나트륨 원자 2개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도 이렇게 계산하면 수소 원자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 2개 있네. 그럼 더 이상은 필요 없죠. 그럼 여기가 1이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탄소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둘 들어있는 거 알아요? 되겠어? 여기 탄소도요. 몇 개 있으면 됩니까? 2개 있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여기 20으로 가야죠. 되겠냐? 이렇게요. 각각의 원자수를 다 맞춰보시면 됩니다. 됐지? 이때 잊지 마. 탄소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도 있어. 합쳐서 2개면 돼. 되겠니? 요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의 숫자가 4 들어가고요. 니은에 2 들어가고요. 디귿에는 1 들어가고요. 리을에도 1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해서 다 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화학 반응식 완성해서 거기에 있는 개수들끼리 다 더하는 거. 그래서 네, 이 정도 난이도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나마 이제 화학이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 정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 볼게요. 넘기시면 24페이지입니다. 넘기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입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 그래서 자, 물질들이요. 물리 변화도 하고 화학 변화도 하는데 그 중에서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에요.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하자. 물질이 바뀔 때요.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고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도 규칙성이 있대요. 그걸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간단히 얘네들을 화학 법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을 정리한 걸 우리가 화학 법칙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에서 화학 법칙 몇 가지를 배우냐면 3가지 배워요. 3가지 배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거를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질량 보존 법칙 요거 배워요. 두 번째는 좀 낯선데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되겠어? 이게 화학 반응에 성립되는 규칙성들을 설명한 법칙이야.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학 반응에 다 성립해요? 네, 그래요. 화학 반응에 다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됐어? 그러면 화학 변화 말고요. 물리 변화에도 성립되는 건 없어요? 소금에다가 물 탔더니 소금물 됐어요. 이렇게. 물리 변화를 할 때도 성립되는 건 없어요? 있어. 찾아봐. 질량 보존 법칙. 얘 물리 변화에도 성립합니다. 또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3가지 법칙을 배울 건데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 3가지 배울 건데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학 변화에는 다 성립합니다. 근데 물리 변화에도 성립해?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셔야죠. 물리 변화에 성립되는 건 유일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다 성립되는 거야. 알겠어? 왜? 설명해봐.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 왜 질량이 변하기 전과 변한 후가 항상 같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해서 2개의 물대요라고 하는 것과 소금을 물에다가 타서 소금물을 만들어요. 요거죠. 이거는 화학 변화, 이건 물리 변화.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항상
질량은 보존돼요. 예를 들어 얘 2g에다가 얘 16g을 섞으면요. 섞어서 물을 만들면 물은 반드시 18g이 돼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되겠어? 자, 소금은요. 소금 10g에다가 물 90g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은 반드시 100g이어야 돼. 이거거든요. 예외가 없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왜? 변하기 전과 변화 후의 질량은 반드시 같아야 되니? 우리가 앞서서 배웠어요.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초적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은 무조건 보존돼야 된다. 질량은 변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니까 소금 속에 들어있는 원자와 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 개수 안 바뀌고 그냥 섞여 있으니까 질량도 변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변화는 없어요? 말씀드리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변화를 찾아라. 답 없음이야. 우주, 총 우주를 통틀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야.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질량이 보존되는 거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실험해 보셔야죠.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질량이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네, 그걸 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냐? 이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금 10g에다가 물 90g이 들어있는 비커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이렇게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합쳐서 100g이겠죠. 그리고 나서 소금을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다시 재요. 그래도 여전히 100g입니다. 질량이 보존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되겠어요? 네,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울로 측정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확인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다른 문제. 여러분 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양팔 저울에다가요 똑같은 크기의 구리를 이렇게 달아놔요. A. 똑같은 크기의 구리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구리를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100g, 얘도 100g, 그러니까 수평이 맞겠죠. 수평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쪽만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해. 어떻게 될까? 수평이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깨질까? 이거 깨져요. 깨집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쪽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질량이 보존된다면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왜 기울어요? 라고 하면 구리가 태운다는 얘기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지? 그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뭐 되게?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콜 램프로 태우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던 산소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산화구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달라붙은 만큼 여기가 뭐해지겠니?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태우기 전은 100g이었는데 산소가 2g 달라붙어가지고요. 탄구의 산화구리가 102g 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100g보다 102g짜리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구리와 같은 금속을 태우면 무조건 질량은 늘어나는 거야. 질량 보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틀린 거죠. 사실은 태우기 전 구리 100g과 산소 2g을 합하면 그대로 102g이 되는 거거든요. 질량은 보존된 거야. 되겠어? 네. 또요. 옛날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양초가 있어요. 양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양초를 아까처럼 태운다고요. 태우면 그래서 촌농이 녹으면서 내려와서 굽는 아이도 있고 올라가서 타는 아이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양초가
맨 처음에 태우기 전은 100g이었는데요. 다 타고 나면 양초가 이렇게 조그매지면서 그래서 네 40g만 남았네. 선생님 얘는요 질량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속은 타면서 산화 금속이 되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비금속인 양초는 태우잖아요. 그러면 비금속들은 99.9%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바뀌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되겠어? 그 다음에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수증기가 되면서 됐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들의 질량이 점점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됐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해서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요. 양초가 100g이고 공기 중에 결합한 산소가 2g이었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로 날아간 게 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증기가 20이고요. 남아있는 재가 40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재만 보니까 40g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20이라고 해야 되겠다. 되겠어?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재만 보니까 100g이 40 됐으니까 질량이 감소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날아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날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양초를 태우는데 그냥 태우지 말고요. 이렇게 유리컵 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태우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도 다 이 안에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실험을 하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걸 뭐 할 수 있니?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뚜껑을 덮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고요. 그대로 102g이 102g이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구리도 태울 때 그냥 태우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태우면 그래서 산소와 합해서 102g이 타기 전에도 100이 탄 후에도 100이 알겠어?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질이 반응할 때요. 기체와 결합하거나 또는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는 이 모든 됐어? 다시 말해 기체가 출입하는 반응을 할 때 말이야. 기체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반응을 할 때 그 기체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반드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완벽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 이 실험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없고요. 뚜껑을 닫은 상태로 실험하면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질량은 항상 보존돼. 단지 그걸 확인할 때 뚜껑이 닫힌 상태로만 실험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열린 상태로 해도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험들을 뚜껑을 열린 상태로 실험하면 마치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뚜껑이 닫힌 상태로만 실험하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럼 선생님 뚜껑을 열어도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 있죠. 기체가 빠져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기체의 출입이 없는 반응도 있어요. 되겠어? 예를 들어서 꼬맹아 읽어 이제 이거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얘가 뭐였어? NO3 뭐지? NO3 NH3 아니고 NO3 마이너스 여기 봐. 이거 뭐였어? 질산 그 다음 뭐니? 나트륨 질산 나트륨 자 질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지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읽어봐 다시 뭐라고 해? 염화 나트륨에다가요 읽어 계속 뭐냐 질산 은을 섞을 거예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은 소금이고요. 질산은 그래서 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녹인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을 녹인 질산은 수용액도 있어요. 됐니? 이거 40g, 이거 40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은 80g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섞어요. 부어요. 됐어? 네. 그래서 한 비커에다가 다 부어. 나머지 비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이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될까? 지금 뚜껑 안 덮었는데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짝꿍 바꾸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중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고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짝꿍이 바뀌어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하고 밖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해서 항상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니까 AgCl 더하기 NaNO3라고 하는 이거 이제 얘 누구야? 염화은 됐어? 네 라고 하는 애와 이거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기체 있니? 기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수용물이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체도 없고 들어오는 기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화학 변화를 해도 그대로 뚜껑 연 상태로 화학 반응을 해도 그대로 80g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굳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런 식으로요. 물질들이 반응할 때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질량은 무조건 보존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확인하는 실험하고 싶어. 그 확인하는 실험을 뚜껑을 연 상태로도 실험이 되는지 아니면 꼭 닫아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됐어요? 이걸 묻는 문제가 100% 나온다. 되겠어? 이걸 묻는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 기체가 출입하는 경우를 잘 찾으셔야 된다. 기체가 출입하는 경우는 무조건 뚜껑을 덮어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나 볼게요. 금속을 태워. 질량이 느는 것처럼 보이니 주는 것처럼 보이니? 금속 태우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산화금속 되니까. 비금속을 태우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자, 25페이지, 24, 25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질량보존 법칙이에요. 질량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중 뚜껑을 열어놨을 때와 닫았을 때 어떻게 돼? 25페이지 보시면요. 25페이지는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집어넣어. 맨 위에 그림 보여요? 그러면 탄산칼슘이 염산에 녹아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뚜껑을 닫으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질량이 그대로 저울 눈금 읽어 75.9라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하는데 이때 만약에 네가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럼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죠.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그림도 볼게요. 나무를 태웁니다. 거기 자료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면 나무를 태웁니다. 나무가 타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5페이지 밑에 있는 핵심 체크 3가지. 했죠?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이 항상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두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모형,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소 2g과 산소 몇 g을 합한 게 물 18g을 만들었겠니? 당연히 16g이겠죠. 되겠습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단편적인 문제 30페이지, 31페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탐구 문제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2페이지 해보세요. 30, 31.
됐어요. 다 한 사람들 채점. 앞뒤 들고 다녀. 했죠. 30, 31에서 어느 부분 설명할까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책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 30, 31페이지에 있는 실험들이 학교에서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앙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밀가루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앙금이라고 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앙금이라는 게 빠져서 그 얘기를 안 쓰는 건데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 앙금이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아요. 소금은 물에 녹죠. 앙금이 아니란 말이야. 질산은도 물에 녹아요. 앙금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 중에 물에 갑자기 녹지 않고요. 알게니가 막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염화음이라는 앙금입니다. 되겠어? 네,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물에 녹는 물질들끼리 화학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염화음이 앙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른 질문. 그래서 몇 번 해줄까요?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괜찮아? 다 되겠어? 자, 특히 30페이지의 2번 문제 보시면 뚜껑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질량 변화 비교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질량 보존 법칙이 뭔지 알았어. 26페이지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뭔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뭔데? 라고 하면 꼬맹아 실제로 과학은 제목에 다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이 보존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법칙은 예외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도 성분의 비율이 일정해. 됐어? 네, 그 안에 있는 성분비가 일정해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성분비 일정 법칙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어떤 물질 속에 있는 성분, 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니? 수소와 산소다. 맞아. 하나의 물을 만들 때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이 일정해. 무슨 비? 질량비가 일정해. 됐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질량 비율이 항상 일정해. 이 얘기야. 아까 수소 2g에 산소 16g이 반응해서 물 18g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네. 근데요, 저는 수소를 조금 많이 넣을게요. 됐어? 자, 수소를요, 네, 10g 넣을게요. 이렇게는 엄청나게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산소는요, 80g을 반응시킬 수 있어요. 수소 10g을 완벽하게 물 만들 때 산소는 80g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은 몇 그램 만들어지냐면 90g 만들어져요. 되겠어? 자, 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요. 수소를 3g 넣었어. 그러면 산소를 24g 반응해서 물 27g 돼.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서 물을 만들 때 걔네들을 넣는 비율이 달라요. 근데 그 비율, 그 넣는 양이 다른데 얘네들이 결국은 반응을 다 한 후에 결합된 비율을 보면 꼬맹아 몇 대 몇이니? 해봐. 1대 8대 9죠. 해봐. 얘 얼마니?
만들 때 실제로 넣는 양이 다양하더라도 결국은 반응은 1대8로 질량 비율로 반응합니다. 되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수소 3g에다가 산소 80g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1대8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래도 1대8로 반응한다. 수소가 3g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는요 80g 넣어봤자 실제로 24g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이 27g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는다고 해서 넣는 양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만 반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할 때요 화합물 속에 있는 원소들은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꼬맹아 지구상에 있는 미국의 물, 북한의 물, 한국의 물, 일본의 물, 그 안에 있는 물의 분자를 보면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니? H2O야. 다른 방법으로 물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선생님 저는 H2O2로 만들래요. 이거 물이야? 이거 물 아니지? 뭐야? 과산화수소야. 됐어.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원소의 종류와 그 원소들이 결합하는 개수비, 항상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거든요. 그래야만 물 되거든요. 결합하는 개수비가 달라지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원소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일정합니다. 항상 물을 만들려면 수소와 산소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해야 돼. 근데 수소 2개하고요 산소 원자 하나를 보면 수소 원자 하나는 1g이거든요. 산소 원자 하나는 16g이에요. 이게 결합해서 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됐어? 그러면 실제로 수소는 2개지만 2개 합해봤자 질량이 몇 g이니? 2g이요. 됐어? 산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질량이 얼마니? 16g이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려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1대8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원자들의 질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의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질량비는 항상 1대8로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항상 그 성분 물질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일정 성분비로 지칭한다. 되겠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걸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되겠죠? 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결합하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화합물은 일정한 개수비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량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구리를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 됐다. 내가 그랬어요? 됐죠? 구리를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우리 모르죠. 우리는 질량비 외우는 거 딱 하나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되는 1대8 대 9만 외우십시오.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뺀 나머지 질량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하면 자료를 다 줍니다. 그 자료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니까 자료 읽는 연습을 하셔야죠. 맨 처음에 내가 구리를 태워요. 그랬더니 산화구리가 됐겠죠. 자, 구리와 산화구리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때 구리가 4일 때 산화구리는 5, 구리가 8일 때 산화구리 10 이렇습니다. 되겠어? 자, 몇 대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면 맞아요. 구리가 4g일 때 산화구리가 5g 됐다는 얘기는 꼬맹아 머리 있는 척해. 산소가 몇 g 들어갔다는 얘기야? 1g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질량비가 4대 1대 5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 꼬맹아 이 표에 없는 그러면 구리 4g이 아니고 20g을 가져가면 산화구리 몇 g 되니?
여전히 질량비는 4대 1대 5여야 되잖아요.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산소는 5g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25g 되는 게 맞죠. 그래야 4대 1대니까.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표를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질량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표에 없는 질량을 줬을 때 얼마가 만들어졌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여러분들 화학 변화에만 성립이 됩니다. 물리 변화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세요. 26, 27페이지. 27페이지 가운데 그림 보시면 물을 보시면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반응해요. 그랬을 때 걔네들의 원자들이 차지하는 질량 비율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 질량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자료 더하기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실제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자 모형을 대신해서 볼트, 얘 볼트라고 하죠. 얘 너트. 그래서 너트를 볼트에다가 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니? 이걸 우리가 화합물처럼 생각해보자. 그래서 볼트라는 원소와 너트라고 하는 원소가 결합을 해서요 BN3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볼트가 5개 있어. 그러면 너트는 몇 개 필요하니? 15개 필요하죠. 그 결과 이게 몇 개 만들어요? 반응할 때 얘 개수비야. 1대, 3대, 5니 1이죠. 그러면 얘 개수나 얘 개수가 또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몇 묶음 만들어요? 5개 만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다시요. 자, 여기 6개 있어요. 근데 얘 20개 있어요. 만들어봐. 이거 6개 있고요. 얘 20개 있으면 이거 몇 개 만들어질까? 이거 6개야. 이거 6개 만들어지려면 이거 몇 개 써야 돼요? 18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18개 쓰고 2개는 그냥 남아요. 알겠어?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거 6개 집어넣으면 6개 다 쓰고요. 얘는 18개만 쓰고 2개 남는다. 그리고 이거 6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기 7개 있어요. 얘 15개 있어요. 이거 몇 개 만들어질까? 이거 몇 개 만들어집니까? 6개 안 만들어줘요. 5개밖에 안 만들어줘요. 왜냐면 이거 6개 만들려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되니? 18개. 근데 15개밖에 없잖아. 되겠어? 네. 결합하는 개수비가 1대 3이니까 그래서 얘가 15개 있다는 얘기는 얘는 몇 개? 5개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5개 써요. 그럼 요번엔 얘가 2개 남아요. 됐어? 얘는 15개 써요. 그리고 얘는 5개 만들어줘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한쪽에 남을 수 있다. 남는 애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때 꼬맹아 선생님 저는 둘 다 남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개만 남습니다. 됐어? B든 N이든 둘 중에 하나만 남지 둘 다 남아요? 이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됐어? 둘 다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남을 수는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다. 자, 그 밑에 있는 학습 체크 빨리요.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8g의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했더니 10g의 산화구리가 됐다는 얘기는 산소가 2g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죠?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율은 구리 4와 산소 1이니까 4대 1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수소 15g을 완벽하게 반응하려면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이거의 8배. 알겠습니까? 얼마? 120g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얘기 중에서 3학년 화학 중에서 오늘 배우는 부분이 가장 무게감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이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얘는 좀 달라요.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모든 화학 변화에 다 성립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부 화학 변화에만 성립합니다. 조건이 뭘까요? 이름에 써져 있는데 그렇죠.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 때만 성립합니다.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기체와 질소라고 하는 기체가 반응해서 모델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들. 이런 식으로 반응 물질 속에도 완벽하게 기체밖에 없어. 생성 물질 속에도 완벽하게 기체밖에 없어. 그래야 성립할 수 있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되겠어? 선생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됐어요. 얘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지 않죠. 왜? 물은 액체니까. 됐어? 물이 아니고요. 수증기가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성립하겠죠. 기체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응 물질에도 기체만 있고요. 생성 물질에도 기체만 있어야 성립되는 법칙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액체나 고체가 섞여 있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 안 해. 자, 그러면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선생님 이산화탄소 됐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왜 안 해? 네, 탄소는 고체입니다. 얘 숫가루죠. 됐어? 네, 얘는 숫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 수 없어요. 이해돼요? 탄소를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5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탄소는 기체 아닙니다. 고체예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됐어요? 얘를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질 때만 성립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그럼 기체들이 반응할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들이 반응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비를 갖는다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수증기라고 치자.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반응해서 2개의 수증기 됐어요. 이거잖아요. 되겠어?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정체가 뭘까요?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정체가 얘는 개수 비율이죠. 2대 1대 2 맞아요. 개수비인데 이 개수비가 반응하는 입자수비예요. 입자수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반응해서 수증기 2개가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입자수 비율이잖아요. 근데 그 입자들이 있다는 건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게? 부피요. 그랬을 때 수소 2 입자. 자, 기체들은요. 그게 질소기체든 산소기체든 암모니아든 상관없이 기체 종류 상관없이 그래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습니다. 온도와 함량이 같으면.
그러니까 기체, 수소 기체가 두 개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두 부피를 차지한다고 보자. 한 부피 속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자. 됐어? 그러면 산소도 입자 하나는 한 부피 속에 들어가 있겠죠. 됐어? 이 크기는 무관하다는 얘기야.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없어서 기체의 크기도 상관이 없어. 됐어? 큰 크기를 가지고 있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던 기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물이 만들어져요?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 수증기 두 개가 차지하는 부피도 두 부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얘네들이 기체라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입자수의 비율과 부피비가 같아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부피비도 2대 1대 2예요 이런 얘기야.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그람이고요. 예를 들어 수소가 20ml가 있어. 이걸 완벽하게 수증기를 만들려면 산소는 10ml만큼 필요해. 그래서 수증기가 20ml 생기는 거야. 이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 부피는요. 이거 20이고 이거 10이니까 합해서 30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질량이 아니죠. 되겠죠? 네. 부피는 부피 비율이 일정한 거지 부피 합이 일정하다고 안 했어요. 반응하기 전에 모든 기체의 부피는 30이지만 반응 후에는 20으로 줄어요. 또 늘 수도 있고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되겠어? 단 부피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수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비가 2대 1대 2면 내가 이게 20이 아니고요 80이라고 쳐. 이거 완벽하게 반응해서 수증기 만들 때 산소는 40 있으면 돼. 왜?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가 항상 2대 1이니까. 됐어? 그랬을 때 수증기는 얼마만큼 생겨? 80만큼 생겨. 이 얘기야. 근데 이거 40이 아니고 선생님 제가 50 넣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반응은 40만 할 거야. 10 남을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체들이 반응할 때요. 언제나 반응하는 부피비는 일정하다. 그 부피비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을 썼을 때,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앞에 있는 개수비가 부피비다. 그럼 꼬맹아, 이거 빨리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아까 우리 썼죠?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될 때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이거 빨리 써보세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될 때 화학 반응 빨리 써. 눈으로 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틀릴 건데.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돼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앞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완성했어?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예요. 왜냐하면 수소 1대 3이 아니고 3대 1이죠. 수소가 3이죠. 3대 1대. 됐어? 네. 3H2 플러스 N2가 2NH3고요. 됐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비가 3대 1대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하는 입자수비, 다시 말해 부피비가 3대 1대 2란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암모니아를 꼬매가 40ml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수소 얼마 준비해야 돼? 네, 60ml 준비해야 돼요. 맞죠? 네, 질소는요? 20ml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모니아 40 만들어지죠. 되겠습니까? 자, 기체들이 반응할 때 부피가 일정하다. 맞아, 틀려? 부피의 합은 일정하다. 맞아, 틀려? 틀리죠. 됐어? 질량이 아닙니다. 부피합이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자, 얘네들이 반응할 때 부피 비율이 3대 1대 2이기 때문에 수소 60ml에 질소 20ml가 있어야 암모니아 40ml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첫 번째 조건, 화학 반응 중에서도 기체들이 반응할 때만 성립된다. 탄소는 기체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개수비가 곧 반응하는 부피비다. 부피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의 합이 항상 일정할 필요는 없다.
됐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변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서 자, 29페이지요. 29페이지에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암모니아, 수증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염화수소, 오늘도 한번 써봐요. 오늘아, 수소에다가 염소를 결합하면 염화수소라는 기체들이 만들어져요. 수소기체, 염소기체, 염화수소기체. 됐어? 화학식 써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됐어요. 이거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쓸까요? 자, 써봐요. 수소기체 어떻게 써? H2를 쓰지. 염소기체 어떻게 쓸까? 이것도 Cl2를 써. 됐어. 얘네들이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되는데 염화수소는 HCl을 쓰거든요. 염화수소. 되겠어? 왜? 수소가 플러스이니까고 염화이온이 마이너스이니까라서 1대1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 2개 들어가야 되죠? 2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앞에 있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요. 개수비가 1대 1대 2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2다. 그러니 염화수소를 20ml 만들고 싶어? 그러면 수소 10ml와 염소 10ml를 반응시키면 염화수소가 20ml 생겨요.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핵심 체크요. 자, 봐. 1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꼬맹아. 부피 사이에 성립되는 간단한 정수비를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한다. 되겠어? 기체들 사이에 반응하는 부피비야. 두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에 뭘 포함한다고? 분자수야. 원자수 아니야. 분자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 비이고 무슨 비여야 된다? 부피 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했어요. 자, 잠깐만 끊었다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 몇 개 보고 마지막 단원 진도 나갈게. 네, 10분만 끊어드릴게요.